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이제 함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함수에 대한 원론, 함수론에 대해서 가볍게 배우도록 합시다. 자, 함수론입니다. 일단 등장하는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정의서부터 쭉 한번. 함수라는 게 뭐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어렵게 선생님이 한번 조금 다소 어렵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정의역에 대응되는 공변역의 관계. 정의역에 대응되는 공변역의 관계를 갖다가 함수라는 거예요. 이 관계 자체를 갖다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의역이라는 게 뭐고 공변역이라는 게 뭔지 조금 궁금하죠? 이런 거야. 세상 만사는 다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그쵸? 내가 너무 날씨가 더워. 그럼 500원짜리 줬어. 그럼 하드를 주잖아요. 그쵸?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다. 이게 원인과 결과. 그 원인에 해당하는 거 인풋을 갖다가 정의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갖다가 공변역, 이걸 갖다가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응관계를 갖다가 나타내는 걸 갖다가 함수라고 이름 붙인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갖다가 x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에 대는 공변역을 이제 y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묘한 차이를 느껴야 돼요. 자, 공변역이라고 썼는데 이제 공역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은, 공역이라는 거는, 자, 여기 이제 어떤 숫자들이 쭉 온단 말이야. 숫자 말고 이제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쭉 오고, 여기 이제 어떤 문자나 숫자가 쭉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대응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변역만 있다고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대응되어 있는 이 상황 있지. 화살표가 날아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른다고?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합쳐서 그냥 공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역. 근데 이렇게 직접 대응이 된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 한 개를 먹으면 500원, 두 개를 먹으면 1000원, 세 개를 먹으면 1500원이지 중간에 700원, 800원 이런 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딱 대응되기만 했던 그런 값들을 우리는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다시 함수라는 건 뭐냐? 세상 만사가 원인과 결과로 있죠. 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 도구가 되는 거야. 표현 도구가 되는데 그때 대응시키는 놈을 갖다가 정의역, 대응된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 전에 그냥 세팅만 돼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역이 된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갖다가, 자, 이건 뭐 책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대응표라는 게 있습니다. 대응표. 이건 뭐냐? 지금 선생님 한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 규칙이 지금 느껴집니까, 여러분? 느껴지지, 그치? 어떻게 하고 있어? 곱하기 2배씩 하고 있잖아, 그치? 아, 이런 식으로 직접 대응시켜서 얘의 규칙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있고, 이걸 대응표라 그래. 언제 쓰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딱 제한적일 때야. 4개, 6개,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유한집합이라 그러지, 그치? 유한집합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게 있어. 자, 그런데 유한집합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제 쓰는 거를 관계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방정식 이런 거에서 배웠던 것들 말하는 거죠. 그럼 얘를, 자, 일일이 이렇게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미지수로 정의해 주는 거야. 자, 정의역을 대표하는 미지수를 소문자로 x라고 딱 쓰는 거야. 그럼 그에 대응되는 y가 어떤 관계로 가고 있어? 곱하기 2배 관계로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런 식으로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y는 2x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1, 2, 3, 4만 집어넣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는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죠. 0.5, 0.6 다 넣을 수 있잖아. 그치? 이거는 무한집합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가장 이게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법인데 뭐야?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근데 뭐 부등식 영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던 거긴 하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 찍어주는 거야, 이거는. 자, X축, Y축에다가 이 결과를, 대응된 결과를 0을 넣었더니 0이 나오더라. 1을 넣었더니 2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점을 실제로 찍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 많은 점들이 있으니까 그 연결하면 뭐가 되겠어요? 어떤 선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이런 걸 갖다 이제 그래프라 그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뭐냐? 다 이유를 알겠다. 유한집합, 얘는 무한집합, 얘는 이유가 뭐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얘는. 활용도가 높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함수만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잖아. 어떤 함수는 2배 해주는 함수야. 어떤 함수는 x 제곱해주는 함수야. 그럼 얘네들이 언제 같아질까 이걸 찾으려고 그래. 물론 우리가 방정식의 풀이법으로 인수분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래프를 나타내주면은, 이게 그래프를 딱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교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아, 0을 넣어주면 되는구나. 이 대응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거야.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이지? 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EX라는 애가 직선이 더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아, 직선이 이 포물선보다 더 위에 있는 쪽 요 사이구나. 아, 그래서 0과 2 사이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체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떤 이상한 애를 내가 그렸어. 자, 어떤 함수를 딱 찾았는데 재미삼아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 함수가 여러분들 연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함수였다고 칩시다. x가 선생님이 쓴 데이트 비용이야. 이 y가 데이트 비용을 쓰니까 이 여자친구가 그 남자에 대한 호감도야. 뭐 이런 격정적인 함수였다고 칩시다. 엄청 격정적인 함수야. 뭐 ln 자 로그 ex 뭔지 잘 모르더라도 그냥 보세요.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막 미친 함수야. 막 겁나 복잡한 여자예요. 막 내가 돈을 썼더니 이 여자 이렇게 반응을 해. 이 남자가 어떻게 해? 이 여자가 최대한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 여자의 최대값, 즉 제일 호감도를 높일 때 제 최대값이 언제가 될까요? 얼마로 돈을 써야 최대값이 될까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이거? 관계식은 나타냈어. 백날. 근데 언제가 최대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떻게 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 이걸 그려주고 갔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갔어. 그려주고 갔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데이트 비용을 갖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까지밖에 쓸 수가 없었어. 그럼 10만원이 여기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순간이 여기잖아.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때 내가 써야 될 데이트 비용이 결정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해 가죠, 여러분? 자, 함수라는 건 뭐다?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져 있다, 세상 만사는. 그 원인과 결과의 그 관계성, 규칙을 갖다 표현하는 방법이다. 표현하는 방법, 직접 대응시키는 거, 대응표. 두 번째, 관계식. 세 번째, 그래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함수에서 가장 최고의 표현은 그래프가 되니까 그래프가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함수가 뭔지 이제 파악했고, 이제 함수를 갖다가 나누는 거야, 여러 가지로. 근데 뭐 가지고 나눴냐면은 대응관계를 통한 함수를 분류할 거다, 이거. 자, 어떻게 분류하냐? 자,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등장합니다. 1대1 함수. 자, 1대1. 맨투맨이죠, 맨투맨. 자, 맨투맨. 그러니까 정의역이랑 그에 대응되는 공변역, 즉 치역이 하나씩만 딱딱딱 대응되는 거야. 그런 걸 갖다가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1, 2, 3, 4 이렇게 있어. 근데 뭐 1, 2, 3, 4, 5, 6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하나씩만 딱 대응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자, 즉 대응된 치역이 된 애가 대응된 정의역이 한 개밖에 없죠. 이렇게 된 경우를 1대1 함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함수가 되거든. 만약 예를 들어서 2가 3으로 안 가고 1로 가도 함수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야. 맞죠? 하나로 대응되기만 하면 함수니까. 근데 맞은 애가 2대를 맞았어. 그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1대1이 되지 않는 거지. 그치? 이해 갔습니까? 이걸 갖다가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1대1 대응 함수라는 게 있어. 자, 1대1 대응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치역이 공역이랑 같은 함수를 포함시키면 되는 거야. 다시. 방금 선생님이 1대1이라는 걸 했잖아. 자, 이식이 뭐라고? 다시. 1대1 대응은 뭐냐면은 1대1이면서 방금 배웠던 1대1 함수면서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걸 1대1 대응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추가되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4개가 있었어.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에 하나씩만 맞으라 했잖아.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만. 그럼 이걸 1대1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 같은 경우는 공역과 치역이 추가돼야 되게 지금 공역 몇 개? 5개. 치역 몇 개? 4개잖아. 그럼 얘는 공역만 되고 치역이 안 됐잖아.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라고 말을 붙이지 못해. 1대1 대응은 뭐냐? 얘가 없어져야 돼. 즉
공역 4개인데 치역도 4개 똑같이 되는 이 상태가 돼야지만이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유한집합이라 유한기가 있다면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대응되는 공변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정의역 x라고 하면 x의 원소의 개수와 공변역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같아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좀 특이한 애들인데 이제 뭐 상수함수니 뭐 항등함수니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 항등함수는 뭐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동글뱅이를 했는데 어떤 숫자로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1, 2, 3이 있었어. 그럼 얘가 똑같은 애로 대응되는 거야. 1은 무조건 1로 가는 거야. 똑같이. 항등이니까 항상 같다 이거야. 2는 어디로 가? 2, 3. 이런 걸 1대1 함수, 이런 애를 갖다가 항등함수라고 당연히 1대1 대응이겠죠. 그쵸? 관계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y는 x 관계식을 만족하는 걸 갖다가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가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안 나와있지만 상수함수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상수함수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로만 딱 대응되는 거야. 하나 몰빵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몰빵으로 쭉 가는 거야. 얘가 이게 만약에 숫자였어. 1, 2, 3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무조건 이유 불분하고 1로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갖다 뭐라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요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 네 가지를 갖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1대1 함수는 뭐라고? 일단 함수가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해왔으면 좋겠어. 일단 함수가 되는 건 선생님이 생략을 했는데 이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을 했는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정의역이 무조건 한 개가 나가야 돼. 화살 막 2개가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돈을 500원을 딱 냈는데 갑자기 대응되는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막 되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내가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비용으로 갖다가 10,000원을 썼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뭐 기분이 이렇게 좋기도 하고 이렇게 좋기도 하고 이거 말이 안 되죠. 2개가 대응될 수는 없다.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2개가 대응되면은 안 된다 이거야. 그다음 마찬가지로 내가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대응을 못 시키고 있는 거야. 내가 뭔가 인풋을 줬어. 인풋을 줬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뭔지 모르겠다 이거야.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어디론가 가긴 가야 돼. 뭐 같은 데를 가든 어디로 가긴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게 함수고 그 대응되어 있는 결과 자체가 하나씩만 딱 맞아 있는 상태. 뭐라고? 하나씩만. 자, 하나씩만 맞아 있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1대1이라고 부른다. 하나씩만 딱 하는 거야. 하나씩만. 같은데 또 가면 안 돼. 이걸 1대1. 1대1 대응은 뭐야? 공역이 지금 4개인데 치역이 3개밖에 안 되잖아. 대응된 게 치역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이거. 즉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똑같은 이런 상태가 딱 벌어지는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더라. 항등함수는 뭐다? 그 숫자가 똑같은 숫자로 가면 된다. 즉 y는 x꼴을 만족하면은 그게 항등함수더라. 마지막 한쪽으로 몰빵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항상 이유 불문하고 똑같은 데로만 가.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함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함수의 기본적인 원론은 끝났고 대응관계까지.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게 있는데 자, 의미만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 어떤 두 집합 간의 규칙을 설명하는 방법이 함수라 그랬는데 그 규칙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관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고. 관계가 여러 개 돼 있는 거고. 역함수는 이 관계를 거꾸로 가라는 거야. 거꾸로 생각. 먼저 합성함수부터 볼게요. 내가 어떤 함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2배해주는 관계죠. 그쵸? 제곱해주는 관계야. 그치? 근데 얘네들이 이제 구분이 안 가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보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함수에다가. fx는 2x다. 이 f라는 규칙은 어떤 정의역을 넣으면 그거의 2배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gx라는 애는 어떤 넣어준 거에다 제곱을 시킨 결과로 대응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지. 구분이 안 가잖아. 어떤 y를 말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나오냐? fgx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자,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봐. 자, 내가 x라는 애를 넣었어. 어디에다가? g라는 함수에다가 넣었다. 얘는 어떤 규칙이 됩니까? 제곱을 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이제 얘가 x제곱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 f로 들어간대. 그럼 f는 어떤 규칙이야? 규칙을 보는 거야, 규칙.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x라는 애를 넣어줬으면은 2x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a를 넣어줬으면 2a가 되는 거야. 여기다 3을 넣었으면 6이 되는 거고. 이해 가죠? 그럼 지금 내가 뭘 넣었어? x제곱을 넣었으니까 얘는 곱하기 2배를 해주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2x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결과는 2x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2x라고 해서 2x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넣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gx가 x제곱이 된 거니까 x제곱을 넣기 때문에 2x제곱이 된다 이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여러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가 원래 똑같잖아. 이런 거 교환법칙이라는데 교환법칙 성립하지만 여기선 교환법칙 성립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지. 아니 당연히 안 하겠지라는 말이 좀 취소할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봅시다. fx니까 2x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2x라는 애가 나왔어. 이해가 여기까지는? 그럼 2x라는 애를 넣은 건데 애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제곱을 시키는 역할이야. 그럼 2x라는 애를 제곱시켜야 되니까 4x제곱이 된다 이거야. 이해가요? 그렇다고 항상 다른 건 아니야. 같을 때도 있어. 어떤 이게 만약에 x였으면 성립했을 거야. 이해가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교환법칙은 성립한다고 봐야 돼?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니까. 그치? 곱하기 같은 거나 더하기 같은 거는 성립하잖아. 근데 이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야. 합성함수 뭔지 알겠죠? 그쵸? 이 규칙을 설명하는 게 여러 개 등장할 수 있다? 그럼 규칙이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를 합성함수라고 그러는데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2x니까 2x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넣는 값이 바뀌었다 이거야. 바뀐 거에 대응돼서 결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표현 자체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노트라는 걸 이용해서 가운데 조그만 동글뱅이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gx라는 애를 f함수에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역함수라는 건 뭐냐, 여러분 수동태랑 능동태 아시죠? 근데 여러분한테 I love you 라고 했던, 난 널 좋아해 라고 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I am loved by, you loved by me, you are loved by me. 좀 선생님 영어를 못해서 어쨌든 이해 가죠. 똑같은 말이지만 수동태로 말할 수도 있고 능동태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이제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봐봐요. 내가 1을 넣어서 2가 됐다라는 말을, 자, 1을 넣었더니 2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얘기해도 돼? 2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1을 넣어줘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때 역함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이렇게 인버스라는, 꼭 숫자 마이너스 1처럼 생겼죠? 요걸 이렇게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역함수야. 얘가 1을 넣어서 2가 나왔다. 그걸 거꾸로 하는 거야. 2가 나오기 위해서는 1을 넣어줘야 된다. 요걸 역함수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거꾸로 뒤집어 까는 게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죠? 이런 거니까. 자, fx가 2x였어.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가 곱하기 2배를 해주는 거야. 곱하기 2배를 해주는 관계를 가지는 거면 거꾸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누기 2배가 되는 거겠죠?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역함수는 뭐가 될까요? 역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파악해도 되지만 쉽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은, 원래 애가 정의역을 x라 나타내고 그에 대응되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공변역. 이게 이제 x로 바뀌는 거예요. 애를 갖다가 x로 바꾸고 이거 대응되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역함수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거야. 즉 뭐냐, x, y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치역이었잖아. 대응되는 애를 갖다가 그냥 정의역으로 봐주고 이거를 뭘로? 역함수로 그냥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y 인버스 됐죠? 이렇게. 그럼 정리해주면 f 인버스는 뭐야? 2분의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x, y 자리를 바꿔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대응 관계에서 배웠지만 x, y가 y, x로 자리가 바뀌었어. 자, a, b였는데 반대로 b, a로 바뀌었어. 이게 무슨 대칭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이게 y는 x 대칭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어. 자, 이게 아니라 ex가 아니라 어떤 이상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랬으면 그 역함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이 점의 위에 있는 a, b가 b, a로 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점이 만약에 c, d면 d, c로 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게 대칭되는 형태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도 기억해 주냐? 자, 역함수 만드는 방법, x, y 자리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무슨 관계를 갖느냐? y는 x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한두 개씩 체크해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이용되냐 문제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fx가 뭐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어. 자, 요게 있는 이유는 요게 없으면 이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대응관계 설명을 했어야 되지만 역함수라는 거는 거꾸로 가주는 거잖아. 그치? x에서 y로 가는 거를 이제 y가 정의역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되잖아. 그치? 근데 거꾸로 가면 함수가 되니 1이 두 개로 가는 1, 2 두 개로 대응된 거니까 함수가 안 되잖아. 그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함수여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이 4개였으면은 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갔어. 자, 이런 식으로 가도 이거 함수가 됩니까? 안 되지. 되는데 애가 갈 데가 없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즉 대응된 애랑 공역이랑 똑같은 조건도 충족해야 돼. 즉 1대1 대응만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역함수가 가능한 함수라는 말 자체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랑 똑같은 뜻이냐면은 너 1대1 대응함수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대1 대응함수를 찾으세요라는 말 대신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치? 어쨌든 1대1 대응함수 주관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 갔죠? fx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fx랑 f 인버스 x의 근, 방정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하는 어떤 x만 있는 거니까 그치? 이거의 근을 구하시오 이랬어. 그럼 애들이 배운 대로 해. 이건 했어. 그럼 xy 자리를 바꿔 이제. f 인버스 x의 y랑 아까 헷갈리니까 자, y제곱 마이너스 2y 그리고 이거 y를 막 정리해서 막 루트 어쩌고저쩌고 막 구해. 그리고 이거 같다고 풀어. 안 풀리겠죠? 잘 그치?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자, 방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이해를 해봐 한번. 원래 함수와 주어진 함수와 이거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뭐에 대칭된다고? y는 x에 대해 대칭되는 관계를 가져. 대깔골 마냥 딱 덮여. 그럼 만약에 보세요. 지금처럼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주어져 있어. 2차 함수가. 여러분 이제 그릴 줄 모르면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강의를 보면 어차피 우리가 2차 함수를 또 그리는 거 연습할 테니까 얘가 0과 2를 근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함수인데 1에서부터만 선생님 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1에서부터만 딱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야 1대1 함수가 되거든. 됐죠? 그럼 자, 이 빨간색 부분을 갖다 하얀색에 대해 접어 올리라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시 애를 갖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라 그랬기 때문에 맞죠? 애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맞지? 그럼 생각해봐. 이 노란색 함수랑 빨간색 함수의 교점이 바로 여기잖아. 즉 노란색과 빨간색의 근, 교점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로 구해도 똑같은 거냐? fx랑 x의 교점을 구해도 똑같은 거다 이거야. 왜? 여기에 대칭시켰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나는 애나 두 함수의 교점이나 똑같다 이거야. 이걸 이용해 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제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x라고 해버려서 풀면 되는 거지. 그 이쪽으로 넘기니까 2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 그랬어?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x는 0 또는 3인데 1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된 거니까 3이 결국은 답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 갔죠?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무슨 관계를 가진다? y는 x 대칭 관계를 가진다. 알겠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역함수에 대한 기호들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봐. 거꾸로 뒤집으래. 근데 뒤집은 걸 다시 뒤집으니까 당연히 F가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책에 있는 부분 보면서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뭐 예를 들면 하나 더. 역함수랑 이제 합성시켜서 같이 얘기하면 이게 이런 성질을 갖는단 말이야. 왜 그런 거냐? 한번 생각해봐. G란 함수가 있고 F란 함수가 있어. 여기다 내가 X를 이제 대응시켰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뭐냐? X라는, 자, F.G니까 X라는 함수를 G에 넣고 F라는 넣는 건데 거꾸로 넣으래. 그럼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F라는 함수를 거꾸로 집어넣었으니까, F 인버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결과를 G로 거꾸로 집어넣으니까 G 인버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F 인버스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 갔죠? 자, 오늘 일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랑 정의 그런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배우지는 않고 다항함수에 대해서 배워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함수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프야. 알겠죠? 그 전에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긴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건 좀 더 집중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